우리 이제 제1장 무슨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민법 배우고 있죠. 민법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예요. 지금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인이죠. 민법이란 뭐예요? 자, 사인 간을 규율하는 법이겠죠. 그럼 공통점은 사인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법이라는 거네. 그래서 1번 보니까, 자, 책을 읽을 때, 민법은 사인 사이 권리 의무 관계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사법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그런다. 민법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뭐의 법, 2번에 사법, 그 다음에 3번에 무슨 법이에요? 일반법이 나와 있네. 자, 4번에 무슨 법이 있죠? 실체법. 요 실체법은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실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법이 있어요? 절차법이 있죠. 자,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뭐예요? 이게 목적이라면 여기는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이 되는 거야. 자, 직접인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여기에 차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뭐예요? 고인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차체라고 생각해봐요, 차가용. 이 차체가 바로 민법이고, 이 바퀴가 바로 절차법이 돼요.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민법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실체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아니면 민사소송법 이거는 절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체법의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절차법이 되고 절차법의 목적이 바로 실체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독 정독 가상향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많이 생각할 때 요 실체라는 단어는 항상 뭘 의미하죠? 요 실체를 동그라미잖아요. 내용이라는 거야. 자, 절차법은 뭐예요? 절차라는 것은 요거는 형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내용, 형식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법은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목적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거든.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실체라는 것은 항상 내용의 의미가 있고요. 절차라는 것은 뭐예요? 형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법은 그러면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 돼, 절차법. 그러니까 우리 2차 과목들은 절차법이에요. 공법도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절차법. 2차 과목들은 절차법이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2차 과목에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 반장님 공법이에요. 공법이라는 반응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공법이라는 반행 법률은 있어, 없어? 없어. 주체가 국가니까 공법이 되는 거야. 주체가 사인이면 뭐예요? 사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법은 그러면 엄격한 말은 공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부동산 관계 법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공법은 몇 개 법률이 있어요? 6개 법률이 있죠. 공통점은 국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6개니까 공법은 왜 어렵느냐? 법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야. 법이 많으니까. 그러면 초창기에 욕심을 내지 말고, 자, 초창기에 1, 2, 3, 4월 달까지는 뭐에 초점을 맞춰요? 국회법이나 열심히 하나. 국회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만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지법. 자, 이거 그러면 나는 공법 42.5가 나오겠다. 42.5가 나오겠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공법은 국회법하고 농지법만 하면 돼. 나머지는 찍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오지선다행이죠. 오지선다행 1번 정답률이 몇 개? 8개. 2번 정답률은 8개. 3번 정답률 8개. 4번 정답률 몇 개? 8개. 4, 5번 정답률이 8개가 나와요. 그러면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바로 40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국계법 다 풀었어. 농지법 다 했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모르겠다. 아는 거 쓰고 모르는 것은 3번.
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저희가 오늘은 정하고 들어가는 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내가 3번 찍겠다. 모르는 것은. 도계법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5번을 찍겠다. 모르는 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60점 이상이 나와. 60점 이상이. 자,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봐봐요. 또 요령이 있어.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어. 어디가 넓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뭐에 맞물려가, 헷갈려버려. 그러면 첫 단계 공부할 때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도계법에다 초점을 맞춰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안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런 걸 감을 잡으라. 자, 우리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어. 어디가 더 넓어? 건축법이 넓지. 주택은 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같이 공부하면 뭐예요? 주택법의 건축법 같고 건축법이 주택법 같아. 그러니까 자, 첫 단계는 건축법을 해놓고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먼저 공부를 하시라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요령이야. 그러니까 요령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요령이.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제가 올해 36년, 7년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절대 실력 차이가 아니야. 뭐예요? 요령이야, 요령.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요령의 차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보통으로, 나는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아유, 나는 머리가 나빠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실행을 옮겨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실체법, 그러면 목적, 절차법, 벌금수다. 민법, 등기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되는 거고,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공시법, 토요일 날 10시부터 몇 시까지? 4시까지, 아니, 미쳤어요. 2시까지, 요 토요일 날, 이렇게 주야 통합으로 우리 하고 있으니까, 자, 나름대로 잘, 이제 주변 정리할 때도 왔어요. 이제 주변 정리를 다 해야 돼. 1년 동안. 그러면 저희가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야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법은 규정 내용이나 적용 방법에 따라서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적인 실체법. 절차법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절차법이라고 나눌 수 있다.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내용, 그게 포인트죠.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거기에 법률 관계를 추천하봐요. 자, 법률 관계에서 이제 개념은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뭐냐? 책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은,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전 다 망하고 있죠. 영어 사전, 대표적으로. 영어 사전. 자, 옛날에 뭐 영영 사전을 봤는데 뭐예요? 우리, 영영 사전. 옛날에. 그래서 사전이 다 망하고 있어. 이유는? 핸드폰 때문에. 그럼 자기가 그러면 쳐봐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가서 법률 관계. 제가 뭐 용어 법적 공인중개사 용어 사전을 썼는데 책이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네이버에 다 나와 있잖아. 네이버. 그리고 AI한테 물어봐.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AI한테. 그러면 너 법률 관계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근데 AI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AI에 절대 자기가 들어가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거는 주민등록번호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통장 계좌번호 이런 것들 절대 입력하면 안 돼. 얘네들이 활용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AI한테 주민등록번호 입력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반말해요. 해줘 이래.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AI는 너에게 습득을 해. 교육을 시키거든. 그러면 AI 가서 법률 관계를 우리 무료가 있어요. 그럼 법률 관계에 대해서 뭐니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 한번 밑에다 법률 관계에다 줄쳐놓고 법률 관계가 뭐니 그러면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법률관계예요. 그래서 요거 읽어봐요. 율관계. 이게 법률관계예요.
그럼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걸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법률관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여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뭘로 기착이 된다? 권리 의무 관계로 기착이 돼.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사례를 적어요. 이게 뭐예요? 콩이라고 생각해요. 콩 되게 크네요. 자, 요거는 실제 시험이야. 한양대 법대 뭐 논술 시험이야. 콩이 한 조각이 있다. 콩이 한 조각이 있다. 그러면 넌 만약에 네가 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 부인하고 나눠 먹을래? 자식하고 나눠 먹을래? 엉영 씨는 뭘로 나눠 먹을 거예요? 자식하고 나눠 먹어? 남편하고 나눠 먹어? 자식도 있지. 예? 자식을 줘야지.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자, 법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식하고 나눠 먹습니다. 빵점. 누구하고 나눠 먹어야 돼? 남편하고 나눠 먹어야 돼. 남편과 부인은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교육시킬 의무밖에 없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시킬 의무만 발생해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만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제가 공유한 조각은 법적 관계로서는 뭐 부인하고 나눠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윤리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는 뭐예요? 교육시킬 의무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윤리관계에서는 뭐예요? 자식하고 나눠 먹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 법적으로 누가 나눠 먹어야 돼? 와이프하고 나눠 먹어야 돼. 자, 엉경시험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반장님.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 밥 줘 그래봐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찾아 먹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혼하자. 그래도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죠? 밥 줘. 그러면 남편과 부인은 상호 뭐예요? 부양 의무가 발생해. 그러니까 챙겨 먹어. 그러면 이거는 밥 줘. 그랬더니 챙겨 먹어. 이러면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840조 이혼 사유가 돼.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앞으로 한번 시험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했는데 남편한테 밥 좀 챙겨봐요. 그러면 뭐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물어봐.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물어봐요. 오늘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어때요? 배고파요? 그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밥은 안 해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간식거리라도 하나 챙겨드릴까요? 이제 미리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러면 먹고 그래 아니면 자고 그냥 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남편 밥 줘 이거는 안겨줘 줄 때는 뭐예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다? 야타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홍대에 친구가 있는데 홍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부자예요. 제가 이대들하고 미팅을 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 때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 남자 차 있어? 이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차 없어 그러면 안 만나요. 안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홍대에 친구가 있었는데 카페. 그는 부자라서 야 갑순아 오늘 군대에서는 나왔는데 군대 휴가도 나왔는데 오늘 차 걸고 야타 한번 해보자. 야타가 되더라고요. 야타. 이거는, 야타라는 것은 안 타면 그만이야. 이거는 호의관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야. 근데 가다가 사고 났어. 이거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 그때는 법률관계로 포섭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술 한잔 합시다. 그러더니 너 그러네. 그러면 오늘 법률관계가 아니야. 인간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이든 포섭이 되죠. 법률관계야 돼. 금융관계는 무슨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 그러면 권리 의무는 아까 배웠던 권리 변동으로 기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권리 기착으로서 득실 변경이 되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제 2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항상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자, 그럼 특히 실력이 안 붙는 사람은 열어봐봐요. 자, 이제 교과서를 오늘 반장님이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법 페이지가 600페이지야. 그래서 오늘 30일 만에 내가 책을 다 읽겠다. 그래서 30일 만에
그래서 공 하나 지웠죠. 아마 하루에 20페이지씩만 읽으면 오늘 진도껏 실력이 절대 안 붙어. 어떻게 읽어야 돼? 자, 봐봐요. 자, 법은 편이 구성되어 있어, 편. 자, 그 다음에 편 밑에 뭐예요? 장이라는 게 있어, 장. 그 다음에 장 밑에 뭐예요? 절이라는 게 있어. 절 밑에 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요렇게 표현돼. 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저희가 첫 단계는 뭐부터 읽어야 돼? 자, 간까지 읽어야 돼. 페이지 계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좀 실력이 붙으면 절. 그 다음에 뭐예요? 장. 그 다음에 편. 그러면 우리 민법은 총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있다 보면 뭐예요? 4일 만에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뭐예요? 우리 어제 뭐예요? 총무한테 물어봤어. 야, 너 5과목이잖아. 야, 요즘 하루에 몇 과목 볼 수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니. 하루에 한 과목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5일 지나봐라, 5일 지나면 사람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빨리, 자, 이틀 만에 5과목을 전부 볼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우리가 해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알아서 제가 그러면 이틀 만에 전 과목을 볼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야, 3월 2일 날 시험이잖아. 3월 2일 날 빨리 서둘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씩 그러면 기본서가 뭐가 필요해요? 빨리 읽으려면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그러면 봐봐요. 우리 반장님 집에 가면 어때요? 집이 산만해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산만해요. 그러면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말로는 전략이고. 자, 산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버리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 버리기 잘하는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거든. 그러면 책을 읽을 때 항상 정리정돈을 해놓는 습관을 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전부 책이 다 새카매. 밑줄을 다 하거나하죠.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 준비하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아가씨인데. 공무원 몇 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7년 준비했대. 근데 뭐 책을 봤더니 전부 책에다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떨어질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그러면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뭐예요? 건립변동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제목만 읽으면 돼. 1번에 법, 2번은 사법, 3번에 일반법. 그러면 거기에 5번에 4번에 무슨 법이 있어? 실체법. 실체법 잡았죠? 17페이지 실체법은 요런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제목만 읽고, 자, 실체법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딱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제목이 뭐가 붙였어요? 읽어봐요. 1절, 민법의 의. 그죠? 그러면 한 페이지, 이렇게 2페이지라도 읽어서 끊어야 돼. 그러면 2절이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멈춰버리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절, 장, 편으로 읽어야 하는 거야. 실력이 붙으면 이제 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제1절, 민법의 의. 그러면 시더라도 1절까지는 읽고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력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러면 제2절 건립변동의 의의와 형태라는 거네. 형태.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봐봐요. 그 내용이 책을 써도 돼. 의, 일간. 사건이 사람이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범 중 강제력을 띠지 않으며 법이 아닌 도덕이나 종교 간섭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인간관계. 이거는 민법으로 포섭될 수가 없어. 그러나 복잡한 법생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없는 비법률 관계인 도덕, 윤리 관계는 달리 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국가에서 강제되는 관계가 존재밖에 없는데 이를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야. 그게 밑줄을 딱 끊어라고. 자, 그러면 3번에 이러한 법률 관계는 거기에다 줄쳐놔요. 권리 의무 관계 줄쳐놓고 법률 관계의 변동,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권리 변동 그러면 법률 관계에서 이제 포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이제 페이지를 넘긴다고.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자, 19페이지로 가봐요. 자, 제3절 뭐라고 써놨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렇죠.
자, 이맘때 꼭 한번, 말씀을 드리죠. 선아 씨 오늘 아침에 오면서 계약서 몇 개 썼어요? 지금 예. 제차 물고 있는데요. 아, 차 몰고 왔어요? 오늘 그러면 계약서 하나 썼네요. 오늘 계약서 어디 썼어요? 학원하고 계약을 하나 썼네. 왜? 자, 수업을 듣는 강의 계약서를 썼잖아. 그렇죠? 계약서 하나 쓰고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에서 계약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밑줄을 한번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된장국을 끓인다고 생각해봐요. 된장국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된장. 주 메뉴는, 제재료는 된장이에요. 된장. 그렇죠? 또 뭐가 들어가요? 뭐 기타 재료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된장국은 어때요? 자,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뭐야? 오늘 집사람은 저한테 물어봐요. 법을 배웠으니까 뭐요? 오늘 법률 요건을 뭘로 해줄까? 그러면 찌개를 뭘로 끓여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된장국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한문적으로 고치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한문적으로. 이걸 뭐예요? 법률 효과라고 그러는 거야. 효과. 그러면 요 된장 재료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법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요. 된장국은 바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뭐냐?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되네. 자, 학창시절에 전교 1등. 그럼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요건과 결과는 뭐예요? 요건과 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야. 멀리서 찾지 말고 봐요.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건과 뭐예요? 결과는, 효과는 뭐예요? 인과관계라고 그래. 그런데가 인과관계죠. 인과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요건과 효과를 배워요? 법조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모든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법서는 읽어봐요. 요건, 요건 뭐예요? 효과, 그렇죠. 효과로 구성이 돼. 조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집사람이 뭐예요? 나 된장국 먹고 싶어. 그러면 뭘 찾아봐요? 유튜브를 찾아보네. 레시피를 찾아보죠. 근데 제가 그러면 먹어보면서, 야, 엄마 끓인 맛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레시피가 바로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끓인 것은 뭐예요? 유튜브 안 보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 손맛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일명. 뭐라 그래? 읽어봐요. 법률 행위. 영어로 뭐예요? 레시피. 법률 규정.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법률 요건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법률 행위와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손맛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어사표시야. 어사표시. 내 마음대로. 그러면 법률 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 법률 요건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야.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려놨어요? 어사표시가 있네. 어사표시.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럼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반장님 읽어봐요.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읽어봐요. 필수 불가결라는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읽어봐요.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라는 법률 사실이다. 어때? X. 그렇죠.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딱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법률 규정이 뭐예요? 법률 규정이. 어사표시 이해했고, 그렇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사표시가 없는 게 법률 규정이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주부들은 저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법적 관계에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읽어봐요. 이제 계약이 형성이 되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장님. 청약하고 성약이 필요하네. 자, 청약과 성약. 그렇죠.
청약, 성약의 합치를 가져오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계약이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구성되느냐? 그러면 갑이 집 한 채가 있는데 집을 팔기로 했어요, 을한테.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전 계질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갑한테 뭘 청구하죠? 잔금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가 되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이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치를 가져야 돼. 그럼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네. 청약과 성약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반장님. 어사표시라고 그러잖아. 어사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어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 계약이 성사되네. 어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네. 어사표시가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번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요.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OX, X, 법률 사실이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 4. 여기 뭐야? 4.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청약과 성약은 법률 요건이다. 틀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 X, 법률 요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예요? 19페이지 보니까 어때요? 딱 정리가 되어 있어. 가볼까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근데 초창기 듣는 사람은 이거마저 헷갈려. 이거마저. 그래서 우리 뭐 공법에서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있죠. 용도, 지구는 몇 개가 있어?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 안에 구역이 있는 거지. 용도 지구잖아. 구죠. 구니까 막 9개. 그렇죠. 9개. 그렇게 이제 착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 용도 지역은 뭐예요? 개도시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5개. 요거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바뀌는 거고. 저도 공법 강의 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법 강의, 뭐예요? 공법 강의 뭐예요? 다 해. 다 하고. 그러니까 공법 교수님 뭐라는 거예요? 공법 교수님이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뭐예요? 요령 안 피우고 정도를 거치는 게 우리 뭐예요? 신채명 교수님이야. 정도를. 딴 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구. 이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계법규 10개 법률이 있어. 연락이 왔어요. 신림동에서. 감평사 관계법규 좀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예요? 매년 15년 전에. 그런 수강생이 뭐예요? 수강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빨리. 수강생 합격한 사람한테 SOS를 써서 앞으로 공법의 암기 코드를 나한테 전부 보내. 암기 코드를 뭐예요? 전부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암기가 잘 되는 거 딱 해서 선별해가지고 강의를 해도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체계를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어디가 큰지도 몰라. 여기에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법률 효과죠. 여기는 뭐 읽어봐요. 약간 법률 사실이 뭉치면 법률 효과이 돼요. 법률 효과이 뭉치면 법률 효과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봐봐. 요거 뭐예요? 시옷이잖아. 요거 이형이잖아. 요거 히읗이잖아. 그럼 시옷 땅이 이형이고 요거 뭐예요? 히읗이 되죠.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잡아라. 저도 초창기 1학년 들어갔더니 민법 교수님이 법률 사실이 큰지 법률 요건이 큰지 법률 효과가 큰지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딱 자기가 체계를 잡고 그러면 요거 처분해서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해야죠. 읽어봐요. 멀리서 찾아 가까이서 찾아. 가까이.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라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되는 거잖아.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원인. 요거는 뭐예요? 결과. 그러면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이네. 자,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네. 자, 법률 효과는 조금 소유권 이전 의무, 그다음에 어른,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렇게 말하네. 자, 요 관계를 머릿속에 딱 틀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민법을 배우려면.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가서 딱 줄을 딱 끊어야 봐야겠죠. 권리 변동의 원인 동그라미, 원인이 법률 요건, 그럼 거기에 밑줄을 딱 끊어야 돼. 결과 동그라미, 결과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요? 법률 효과, 그렇죠. 그러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툭 치니까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니까 책을 읽으니까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효과는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 이상이죠. 뭐가 생각이 나요? 여기 봐봐요. 한 개. 어사표시가 한 개면 뭘까요? 단독행위. 그렇잖아요.
의사 표시가 한 개. 그러면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두 개라면 뭐가 될까요?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 되죠.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줄잖아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준법률행위가. 자, 준법률행위는 별표를 딱 하나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밑에 이제 개념을 잡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준법률행위야. 자, 준법률행위가 뭔가라는 걸 또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 뭐예요? 자, 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으라고 그랬죠. 이미 전달에 강의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 우리 학창시절 때 직유법, 언유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요즘 안 배운다고 그러니 뭐 안 배우죠. 직유, 언유. 제가 국어 선생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준이라는 것은 직유법. 태산 같은 파도, 같은. 이게 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준의 개념은 뭐였어요? 마치, 같은. 이게 의제라는 소리야, 의제. 이게 간주. 이게 가름이라는 뜻이야. 이게 법학용어로 번지면 한자로 번지면 적이에요. 한자로 번지면 노라는 의미예요. 노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법률행위. 그러면 한번 준은 뭐라고요? 노라는 뜻이야. 그래서 준법률행위를 이제 바꿔봐요. 의제법률행위, 간주법률행위, 가름법률행위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노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어제 공법에서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첫 주에 뭘 배웠죠? 학개론을 또 배웠어요. 개강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전주거. 해석해봐요, 반장님. 해석은 아름이면 해석은 그러면 안 돼. 그럼 아까 여기를 갖다 써먹어봐야죠. 주거지역은 아닌데 주거지역에 가름해주는 거.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래. 공업지역은 아닌데 공업지역에 가름해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준점유. 그러면 점유하지 아니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준점유야.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직접 점유해야 돼? 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네. 저당권은 제가 직접 점유해야 해. 제가 직접 점유하죠. 점유하면서 은행이 점유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저당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되는 거네. 준이라는 것은 뭐의 의미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거 하나 가르쳐주면 다 써먹어. 준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면. 그러면 준법률행위. 마침 같은 의제, 간주, 가름, 즉 노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학교는 1월 2일날 개강했을 때 읽어봐요. 준부동산. 해석해봐요, 반장님. 안 시키는 자꾸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아유, 시간 그만 하는 거야. 그러면 반장님 안 시키고 우리 순하씨 시킬게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 뭐예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 이게 선박이야, 선박. 선박은 무슨 견해? 바로 준부동산이 되는 거.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계약서는 부동산이어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 중개사법에 뭘로 연결돼요? 금융계약서, 공시법에 금융계약서로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준부동산은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 준이라는 걸 하나를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예요? 나머지 사람은 다 활용해. 자, 앞으로 와봐봐요. 저는 원하는 건 좀 어렵지만 생각을 좀 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OAX. X. 그 다음에 우리 순석 씨. O. 자, 유리 씨. X. 그 다음에 우리 명준 씨.
X. 순아 씨. X. 그러면 엉정 씨.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요. 자, 저 단가는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점유했거든. 그렇죠. 점유했거든. 준점유의 대상이죠. 점유하지 않는데 취득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취득시효가 되자면 취득을 해야 되거든. 점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기한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1, 2월 달에 제가 봐봐요. 1, 2월 달에 동영상 들어봐요. 동영상 들어보면 딴 동영상 인간 들어봐요. 맨날 뭐 1, 2월 달에 아니 우리 학원 말고